스마트폰 터치 딱 2번이면 내일 아침 문 앞에 최고급 한우가 얼음팩이랑 같이 도착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편해졌죠. 네, 굳이 막 옷 챙겨 입고 슬리퍼 끌면서 그 동네 상점까지 걸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편리함의 극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온라인 쇼핑이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기꺼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고 또 지갑을 열게 만들고 심지어 그 공간에 막 머물고 싶게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 말씀이시죠? 네네. 오늘 우리는 그 새벽 배송이라는 온라인의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고 있는 오프라인 상점들, 그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동네 정육점의 이면을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아, 정육점 흥미롭네요. 오늘 딥다이브를 위해서 모은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이 안에는 우리가 평소에 상상조차 못했던 약간 섬뜩할 정도로 치밀한 심리전이랑 시각적 전략이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오늘 다루는 자료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더 이상 상품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상품을 안 팔면 뭘 파나요? 경험을 파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의 그 극단적인 편리함이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효율적인 경험이거든요. 아, 경험이요? 네, 이 자료들은 그 추상적인 경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고객의 오감을 통해서 구체적인 매출로 딱 연결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비즈니스 심리학 교과서 같은 자료들이죠. 경험을 판다는 말이 참 와닿네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아주 도발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문장이었죠? 쇼케이스는 냉장고가 아니다. 보석함이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저는 살다 정육점 쇼케이스를 보석함에 비유한 건 처음 봤거든요. 하하, 참신한 표현이죠. 네, 보통 우리 동네 정육점 가면 삼겹살 무더기 옆에 막 목살 덩어리 있고 그 옆에 찌개용 고기 있고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빽빽하게 창고 정리하듯이 쌓아두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창고 정리 방식이 바로 오프라인이 온라인에게 고객을 빼앗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요? 왜 그런 거죠?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쇼케이스 앞에 섰을 때 우리 뇌는 가장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고개를 막 푹 숙이거나 까치발을 들지 않아도 그냥 시선이 자연스럽게 꽂히고 손이 가장 뻗기 쉬운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유통업계에서 골든존이라고 부릅니다. 아, 골든존이요? 네, 대략 고객의 허리에서 가슴 높이 사이의 공간이죠. 아, 잠깐만요. 그거 백화점 명품관 가면 1층 쇼앤도우 정중앙에 가장 비싸고 화려한 시그니처 가방을 단독 조명 딱 때려가지고 전시해 두는 거랑 같은 원리 아닌가요? 오,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정육점들이 이 황금 같은 공간에 마진율이 제일 낮고 아주 흔한 찌개용 돼지고기를 그냥 막 쌓아둡니다. 자료에서는 이 골든존에 매장의 자존심이자 가장 마진이 높은 상품을 둬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고기를 둬야 할까요? 화려한 눈꽃 마블링이 막 피어있는 12플러스 넘버9 한우 등심, 이런 시그니처 상품을 전진 배치해야 하는 거죠. 아하, 비싼 걸 눈앞에 딱. 네,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서 처음 마주하는 그 3초 안에 와, 이 집 고기 정말 급이 다르구나 하는 시각적 압도감을 선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싼 걸 정중앙에 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기선을 제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감을 선사한 이후에 고객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한 그 Z의 법칙,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사람 눈동자 굴러가는 궤적까지 전부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선이 시작되는 곳과 머무는 곳의 차이를 파고드는 아주 고도의 전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보통 책을 읽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왼쪽 상단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으로 Z자를 그리면서 이동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훑어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입 구간인 가장 왼쪽에는 고객이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고 가격 저항이 제일 낮은 아주 대중적인 부위를 둡니다. 즉 삼겹살이나 앞다리살 같은 거죠. 아, 일종의 미끼동선이네요. 일단 이 집 삼겹살 상태 좋고 가격 괜찮네 하면서 부담 없이 발길을 딱 멈추게 만드는 후킹 역할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이미 매장 입장에서는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왼쪽에서 안심한 고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즉 앞서 말씀드린 골든존의 최고급 한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삼겹살 사러 왔던 고객의 뇌리에 강렬한 욕구를 심어주는 거죠. 와, 이번 주말에는 진짜 좀 무리해서라도 저 마블링 끝내주는 한우를 한번 구워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요. 맞아요. 그리고 시선의 종착지인 오른쪽은 보통 결제 포스기가 있는 동선과 이어집니다. 자, 여기엔 어떤 상품이 있어야 할까요? 결제하러 가는 길이니까 좀 집어들기 쉬운 것들이겠죠. 뭐 돈가스 밀키트 아니면 양념불고기 같은 거요. 메인으로 구워 먹을 고기는 이미 골랐는데 막 내일 아침 반찬하기 귀찮은 심리를 딱 노려서 아, 이것도 하나 더 가져갈까 하게 만드는 거네요. 이거 마트 계산대 앞검이나 초콜릿 매대랑 완전 똑같아요. 빙고! 이걸 전문용어로 충동적 교차 구매라고 하는데요. 왼쪽에서 시선을 잡고 중앙에서 욕망을 막 키우고 오른쪽에서 객단가를 극대화하는 이 Z의 법칙은 철저하게 인간의 인지 행동을 분석한 결과물인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게다가 여기에 디스플레이 자체의 형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는 풍성함의 미학을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고기가 듬성듬성 비어있는 쇼케이스를 보면 우리 뇌는 즉각적인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아, 인기가 없어서 재고가 안 도는 건가? 아니면 남은 자투리 고기인가? 막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눕혀놓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고기를 평면에 눕혀놓으면 왠지 푹 꺼져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자료에서는 받침대를 써서 고기를 고객 쪽으로 살짝 비스듬히 세우는 이른바 페이스업을 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페이스업이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인사하는 고기라는 표현이 참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시야각의 문제네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상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고기랑 딱 눈을 맞추면서 입체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각적 관력을 고객의 눈높이로 쫙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죠. 조명빛도 훨씬 입체적으로 예쁘게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매장의 디테일을 결정짓는 아주 치명적인 트릭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때마다 솔직히 속으로 좀 웃겼거든요. 아니 굳이 이 비싼 한우 덩어리에 먹지도 않을 초록색 풀떼기 하나 올려서 뭐하나. 차라리 고기 중량을 10g이라도 더 주지 싶었단 말이죠. 그거 그냥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얕은 장식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뇌의 시각 처리 방식을 완벽하게 해킹하는 장치입니다. 해킹까지요? 네. 고기의 붉은색과 가니쉬의 초록색은 미술에서 말하는 완벽한 보색 대비를 이룹니다. 초록색 옆에 있을 때 붉은색은 훨씬 더 선명하고 신선하게 뇌에 인식되거든요. 아, 색채 심리학이네요. 게다가 더 무서운 점은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이에요. 생고기만 덩드러니 보면 우리 뇌는 그걸 그저 식재료로만 봅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와 로즈마리가 함께 있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완성된 스테이크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됩니다. 시각적 대비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식욕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방화쇠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와, 그 풀떼기 하나에 그런 무시무시한 방화쇠가 숨어 있었다니. 놀랍죠? 네, 정말 놀랍네요. 근데 좋아요. 시각적으로 완벽한 세팅을 해놨다고 치죠. 그런데 보석함처럼 꾸며진 쇼케이스를 보고 지갑을 열었어도 막상 집에 가져가서 먹기 전까지는 사실 진짜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어봐야 알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고 질긴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사실 온라인에서는 수천 개의 리뷰, 별점이라도 읽어볼 수 있지만 오프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두 번째 핵심 전략이 등장합니다. 오프라인은 리뷰 별점이 없는 대신에 공간의 룰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공간의 룰을 파괴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에 결합된 그로스란트 혁명입니다. 그로서리형 레스토랑을 합친 말이죠. 정육점에서 직접 고기를 고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판에 구워 먹는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정육식당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식음료 트렌드가 아니라 고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심을 박살내내는 심리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내가 직접 쇼케이스에서 매의 눈으로 마블링을 막 검수하고 고른 거니까 맛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일반 식당에서는 사실 주방 뒤에서 무슨 고기가 나오는지, 뭐 중량을 속이는 건 아닌지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찜찜함의 원천 차단, 그게 그로스란트의 위력이죠. 내가 고른 금박지 위의 고기가 내 눈앞에 불판 위로 직행하는 그 극단적인 투명성. 이 투명성은
내가 꼼꼼히 고른 거니까 당연히 최고로 맛있을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확증 편향을 만들어냅니다. 와, 확증 편향이요? 네, 가장 맛있는 고기는 온라인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낸 고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굽는 고기라는 오프라인만의 절대 우위를 증명하는 셈이죠. 아,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론은 너무 좋고 심리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데 이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동네에 정육점만 해도 쇼케이스 하나 들어가고 손님 서너 명 들어오면 꽉 차는 엄청 협소한 크기거든요. 거기서 무슨 거창하게 테이블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거죠? 공간이 좁다는 게 문제라는 거군요. 네. 게다가 고기를 구우면 매장 안팎으로 연기랑 기름 냄새가 진동할 텐데 사실 냄새 배는 거 싫어해서 고기만 쏙 사가려는 일반 손님들은 오히려 불쾌해서 다 쫓아내는 꼴 아닙니까? 오히려 매출에 치명타일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공간의 제약과 냄새, 전통적인 유통업의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마이너스 요소가 맞죠. 그렇죠. 완전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 자료가 보여주는 발상의 전환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뒤집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공간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어떻게 하죠? 좁은 공간에 무리해서 거창한 4용 테이블을 여러 개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오히려 희소성으로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희소성이요? 네. 매장 창가 쪽에 의자 없이 서서 가볍게 즐기는 스탠드바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매장 안쪽 구석에 딱 테이블 하나만 두고 100% 예약제 프라이빗 다이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 자리가 좁다는 단점을 여긴 아무나 못 앉는 아주 프라이빗한 오마카세 다이닝이야. 이런 식의 프리미엄 경험으로 확 격상시켜버리는 거군요. 스탠딩 바도 굉장히 힙한 느낌을 주면서 매장 회전율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장 안에서 서서 고기와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라이브 쇼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확 끄는 거죠. 아, 사람 자체가 인테리어가 되는 거네요. 그럼 아까 제가 지적한 두 번째 골칫거리, 연기와 냄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환풍기로 냄새를 100% 없애려고 막 발버둥 치는 대신에 이 후각과 청각을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활용하는 향기 마케팅으로 승화시킵니다. 아하, 아까 시각적 방아쇠를 당겼다면 이번엔 후각과 청각이네요. 듣고 보니까 퇴근길 골목에 퍼지는 그 고기 굽는 냄새는 진짜 쫓아내야 할 적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그 어떤 화려한 전단지나 FC 알람보다 강력하게 뇌를 자극하잖아요. 그 고기 익어가는 치익 소리를 라이브로 딱 들으면 진짜 발걸음 떼기 힘들거든요. 매장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 자체가 살아 숨쉬는 아주 생생한 호객 행위가 되는 겁니다. 고기 쇼핑하러 온 다른 고객들도 그 냄새랑 소리에 식욕이 막 자극돼서 원래 찌개거리만 사려고 했는데 오늘 밤엔 우리도 한번 구워 먹을까? 하면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죠. 와, 미쳤네요. 완벽한 선순환이네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생고기 판매의 마진율은 명확한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매장 내 취식이 이루어지는 순간 서비스 마진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마진요? 네, 1인당 상차림비, 이른바 쿠킹피를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주류를 페어링할 수 있죠. 아, 와인이나 수제 맥주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고기 원가율이 높아도 함께 곁들이는 빌라스 와인이나 하이볼의 마진율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장님, 이 등심에는 어떤 게 어울리나요? 라는 질문에 아주 묵직한 레드와인 한 잔을 딱 추천하는 순간 고객의 만족도는 수직 상승하고 매장의 객단가는 순식간에 2배로 뛰어오릅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파고들어 보죠. 매장에 그 프라이빗 테이블이 꽉 차서 고기에 직접 구워 먹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소수일 테고 여전히 80에서 90%의 대다수 고객은 고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포장 고객이 훨씬 많죠. 그로스란트 전략이 매장 안에서의 경험을 통제하는 거라면 문을 열고 나간 고객의 식탁 위, 그러니까 그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장악하죠?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가장 철학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고기는 캔버스고 소스는 물감이다. 와, 저도 이 문장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철학만으로 장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한테 물감을 판다는 건가요? 이 전략의 출발점은 고객이 정육점에 온 진짜 목적을 다시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피가 뚝뚝 흐르는 단백질 덩어리를 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사러 온 거죠? 금요일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나누는 완벽하고 행복한 미식 경험이라는 결과를 사러 온 겁니다. 아하, 미식 경험. 그런데 최고급 한우를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덜렁 담아주고 끝낸다? 이건 아주 비싼 빈 캔버스를 던져주고 너 알아서 명작 한번 그려와라 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집에 가서 그냥 시판용 고추장에 대충 찍어 먹고 이 집 고기 생각보다 질기고 별로네 라고 오해해버리면 그 순간 단골 하나를 영원히 잃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부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백이 집에서 요리를 망칠 수 있는 그 실패 비용 자체를 사전에 딱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10만 원짜리 최고급 안심을 결제한 고객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비싼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가장 맛있을지 불안감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정육점 사장이 단순한 판매원을 넘어서 미식 가이드이자 큐레이터로 나서는 겁니다. 오, 큐레이터처럼요. 네, 손님, 이 안심은 육형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흔한 쌈장 말고 영국산 말돈소금을 한번 곁들여 보세요. 씹을 때 톡 터지는 짠맛이 고기 풍미를 2배로 쫙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와, 이건 마치 백화점에서 엄청 비싼 장난감을 사놨는데 계산대 직원이 손님, 여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도 같이 드릴까요? 하고 묻는 거랑 똑같네요. 하하,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이미 10만 원을 쓴 마당에 고기를 완벽하게 즐기기 위한 5천 원짜리 트러플 소금은 사실 결코 비싸게 안 느껴지거든요. 뇌의 재정적 방어벽이 이미 큰 지출 때문에 확 뚫려버린 상태에서 일종의 나의 비싼 금요일 저녁을 망치지 않기 위한 보험을 드는 셈이네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결정 필요와 크로스셀링의 원리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이미 큰 의사결정을 한 뇌는 그런 부수적인 작은 지출에 아주 관대해집니다. 게다가 이 전략은 현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귀찮음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죠. 맞아요. 퇴근길에 마트 정육 코너 줄서기 귀찮아서 동네 정육점을 들렀는데 막상 고기를 사고 나니까 생와사비나 파치 소스가 없네 해서 다시 마트로 가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짜증난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피곤하죠. 고기랑 완벽하게 어울리는 소스랑 가니쉬를 한 군에서 다 제안해주면 동선이 획기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편의성을 극대화한 완벽한 원스톱 쇼핑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보통 마트에서는 소스류를 3번 통로 저 구석 선반에 따로 쫙 모아두잖아요. 네네, 찾으러 가야 되죠. 이 새로운 오프라인 전략에서는 1초의 거리 연관 진열을 절대 원칙으로 삼습니다. 1초의 거리요? 네, 한우 등심이 진열된 쇼케이스 바로 위 선반에 묵직한 레드와인을 다 올려두고 삼겹살 바로 옆 빈 공간에 제주 멜조 소스랑 핑크 솔트를 두는 겁니다. 시선을 돌릴 필요도 없이 고기를 집는 그 순간 소스가 바로 손에 닿아야 합니다. 아, 1초 만에 바로 집을 수 있게요? 네, 시각적인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붉은 고기만 가득해서 좀 피로해질 수 있는 시야에 알록달록한 와인 라벨이랑 예쁜 소금병들이 리듬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죠. 아,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미식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경험을 딱 완성하는 거군요. 자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런 연관 페어링 전략이 명절 선물 세트에까지 적용된다고 나와 있던데 이것도 결국 마진율 때문인가요? 마진율 개선은 뭐 기본이고요. 선물의 본질을 아주 꿰뚫은 전략입니다. 명절 선물로 고기만 꽉꽉 채워넣은 박스보다 최고급 한우 몇 덩이랑 같이 이탈리아산 트러플 오일, 히말라야 핑크 솔트, 그리고 통후추 그라인더를 세트로 구성하는 겁니다. 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겠네요. 고기 중량은 살짝 줄어들지 몰라도 받는 사람한테는 우리 집 식탁이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로 변하는 마법이라는 멋진 스토리를 선물하게 되거든요.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너 참 센스 있다 라는 찬사를 듣게 해주는 강력한 효용 가치가 있죠. 아, 센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군요. 결국 이 모든 치밀한 전략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점은 단 하나, 바로 고객의 식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식탁을 지배한다. 집에 딱 돌아가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소금을 찍어 먹는 그 순간 그 동네 정육점 사장님이 추천해준 대로 먹으니까 진짜 인생 고기네 라는 감탄이 나오게 만드는 거. 온라인 새벽 배송이 아무리 빨라도 절대 포장해서 배달할 수 없는 그 생생한 감각과 미식 경험의 영역이 바로
오프라인만의 강력한 생존 무기였군요. 네, 오늘 이 딥다이브를 함께 들으며 따라오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 이번 주말 찌개거리를 사러 동네 상점을 방문할 때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벌써 다르게 보여요. 진열장 안에 내 눈높이로 비스듬히 세워져서 인사하는 고기들, 조명의 각도, 삼겹살 옆에 슬쩍 놓여있는 생와사비 튜브 하나, 심지어 매장 밖으로 흘러나와서 나의 후각을 막 마비시키는 그 냄새조차도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열고 완벽한 미식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심리학의 결정체라는 걸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전통적이고 되게 뻔하다고 생각했던 동네 정육점이 어떻게 공간의 한계를 깨고 아주 치명적인 프리미엄 경험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해보도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곡이라는 캔버스에 스토리와 경험이라는 물감을 칠하는 이 놀라운 전략.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동네에 있는 아주 평범한 세탁소, 나 철물점, 혹은 당신이 매일 출근해서 모니터만 쳐다보는 그 건조한 사무실 공간은 어떨까요? 적용해 볼 때가 참 많겠네요. 네, 그저 옷을 빨고 못을 팔고 타자만 치는 그 삭막한 공간에 경험이라는 소스를 아주 치밀하게 페어링한다면 그곳은 과연 어떤 놀라운 마법 같은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그 해답을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